오늘 이야기는 울산에 사시는 30대 여성분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과연 어떤 사연일지 이야기로 만나보겠습니다. 때는 9년 전에 있었던 무서운 일입니다. 그 사건을 겪고 나서 곧장 이사를 하게 됐지만 가끔 생각이 나서 소름이 끼치네요. 그 당시 20대 중반,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격리 업무를 보고 있었죠. 저희 집은 울산 매곡동이었는데 조선소와 거리가 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차량을 구매해서 출퇴근을 하려고 생각도 했지만 기름값부터 출퇴근 시간을 고려하니까 회사 근처 원룸을 잡는 게 나을 것 같더라고요. 결국 방을 구하기로 결정을 하고 본격적으로 원룸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소 인근에는 원룸방이 너무나 많은데 대부분 회사 숙소로 이용이 되기 때문에 외국인도 많고 여자 혼자 사는 건 위험하다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조선소와 조금 떨어진 화정동이란 곳에서 방을 알아보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집을 구경했는데 위치라던가 월세 금액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광고로 유명했던 직방이라는 어플이 있었는데 휴대폰으로 내가 원하는 위치에 방을 볼 수 있다고 하길래 설치를 하게 됐죠. 한참 매물을 보고 있다가 가격도 저렴하고 물론 사진이었지만 정말 깨끗한 방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고민 없이 직방에 나와 있는 번호로 곧장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날 퇴근하고 나서 방을 보기로 약속을 잡았죠. 화정동에 있는 미니 투룸이었는데 가격은 500에 30, 걸어서 1분만 가면 회사 사내버스까지 다니는 정말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방도 정말 깨끗해서 흠잡을 데가 없더군요. 곧장 계약금을 걸고 나서 좋은 기분으로 집으로 향했죠. 그때까지는 집을 정말 잘 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부동산 사무실에 찾아가 집주인과 계약을 하고 다음날 오전 이사를 하게 되었죠. 원룸은 4층 건물에 저는 2층이었고 짐이 많지가 않아서 1톤 트럭 기사님과 이삿짐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50대로 보이는 아저씨 한 분이 다가와서 말을 걸더라고요. 어린 아가씨가 이사 왔네? 하길래 대답하지 않고 예의상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랬더니 옆에서 담배를 태우면서 이삿짐 옮기는 걸 구경하더군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나서 트럭 기사님은 가셨고 저도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가씨, 나도 여기 사는데 하면서 제 뒤를 따라오는 겁니다. 결국 그 아저씨는 제가 202호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집으로 들어가더군요. 순간 겁도 나고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싶어서 집주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혼자 사는 아저씨인데 착한 분이니까 걱정 말라고 하더라고요. 뭐 저에게 피해준 것도 없으니 집주인 말을 믿고서 그 집에서 지내게 되었죠.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섬뜩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마 그게 시작이었을 거예요. 그날 퇴근을 하고 나서 진을 만나 저녁을 먹고 9시쯤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그 아저씨가 현관 앞에서 담배를 태우고 계시더라고요. 예의상 가볍게 인사를 하고 나서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갑자기 담배를 끄고 가까이 다가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상한 말을 하더군요. 시간이 몇 시인데 이제 들어오냐고, 늦게 다니는 거 부모님이 아냐고 말을 하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집으로 곧장 들어갔습니다. 씻고 나서 TV를 보고 있다가 그때서야 생각이 났죠. 택배 기사님이 원룸 2층 창고에 택배를 보관해 두셨다고 했는데 집에 올라오면서 찾으려고 생각했으나
그 아저씨 때문에 깜빡 잊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택배를 가져오려고 현관문을 여는데 정말 깜짝 놀랐죠. 저희 집 문 앞에 그 아저씨가 서 있더군요. 도대체 여기서 뭐 하시냐고 화를 냈더니 TV 소리 다 들린다고 시끄럽다고 하면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이건 아니다 싶어서 집주인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했고 집주인은 아저씨에게 확실하게 말할 테니까 좋게 좋게 지내자고 하면서 통화를 종료했죠. 그리고 다음날 평생 잊지 못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현관을 열고 2층 계단을 올라가는데 그 아저씨가 갑자기 튀어나와 제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는 겁니다. 순식간에 아저씨가 사는 204호로 끌려갔고 너무 당황했던 나머지 소리도 못 질렀죠. 그리고 아저씨는 쇠파이프를 가지고 오더니 저를 폭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저씨가 왜 그러는지 이유도 모르겠고 그 순간은 너무 무서워서 울면서 살려달라고만 했죠.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한참 있다가 갑자기 나가라고 하더군요. 저는 집에 오자마자 울면서 경찰에 신고하고 곧장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경찰분이 오셔서 자초지종을 설명하는데 그 아저씨는 경찰 앞에서 욕을 하고 폭력을 쓰려고 하더라고요. 그때 부모님이 오셨고 그날 밤 그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 집이 유독 저렴했던 이유를 알게 되었죠. 정말 섬뜩하고 충격적인 내용이라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살았던 202호 그 집에서 50대와 20대 모녀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저씨와 연관이 되어 있었죠. 아저씨는 모녀의 가족이었는데 폭력적인 성격 때문에 이혼을 하고 나서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며 괴롭혔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모녀가 사는 집으로 이사까지 왔다고 했죠. 모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나서 정신이 이상해졌는지 202호에 이사오는 사람들에게 겁을 줬다고 합니다. 집주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아저씨에게 돈을 줄 테니까 나가달라고 사정을 해도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이번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겁을 주긴 했어도 그 수위가 높질 않아서 경찰을 불러도 딱히 방법이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번 사건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는데 양극성 장애를 앓고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하더라고요. 범행 이유가 딸 같아서 걱정되는 마음에 그랬다고 하던데 정말 소름이 끼치더군요. 그날 후로 누가 제 머리를 만지면 깜짝 놀라는 버릇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다음 영상으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